너무 이기적이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때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신사임당이 없고 다 없어졌어요. 모든 게 다 네. 사라졌죠. 못할 게 안 남은 거예요. 어떤 성과가 났어요? 야, 그럼 너 이거 왜 잘했어? 그 전에는 왜 못했어? 이거였는데 왜 잘했어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게 정말 핵심적인 가치였던 거예요. 그게. 주원규 PD님께서는 부자분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요. 네네. 그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을까요? 아, 이분들의 특징. 네.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이기적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자기의 세계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얘기를 해도 자기가 꽂혀 있는 걸로 결국에 흘러가요.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부자 된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럼 얘기하다 기승전 부동산 돼요. 주식으로 된 분들 기승전 뭐 경제, 주식, 기업. 근데 결국에 기승전 그거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때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그거 아닌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뭐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매너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잘 듣긴 하는데 눈이 동태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기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남의 얘기를 경청하는 게 훈련돼 있으니까 경청 모션을 해. 네. 근데 그 얘기할 때 나한테 완전 달라. 운동용품 하는 분들도 그거에 완전히 그렇게 돼 있고 패션 하는 분들도 패션에 완전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월 1,000만 원으로 대표되는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단계. 네. 그거는 어떤 걸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걸 해도 상관없지만 진짜 그 막 엄청 그걸로 일가를 이루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네.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거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잘 되나 봐요. 네. 약간 선택적 취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이 어떻게 보면 씨 같거든요. 네. 굉장히 빨리 자라는 씨 같아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면 생각이 계속 가지가 뻗어서 이게 얘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자전거에 대해서 생각을 오래 한다. 그럼 이분은 그 자전거에 대해서 생각의 가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 자전거와 관련된 사례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 거죠. 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언어를 쓰게 되더라고요. 혹시 다른 또 특징들이 있나요? 돈을 엄청 밝히셨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엄청 잘 지키신다든지 네. 어떤 루틴이 확실히 아니요, 있다든지.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에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에 관심이 90이고 나머지는 뭐 10가지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10씩 10가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90에 하나 꽂혀 있고 나머지는 1씩 뭐 이렇게 있어요. 그거 말고는 뭐 게으른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그냥 보통 사람이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나? 예, 그런 것 같아요. 부자들도 다 인간이지 뭐. 예. 거기에 딱 미쳐 있는 거네요. 예. 주피디님은 지금 어디에 딱 꽂혀 계시나요? 저 유튜브? 그래서요? 유튜브를 키우고 유튜브를 키우는 거를 키우고 유튜브를 가르치고 제가 했던 걸 복제하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유튜브에서 운과 실력의 영역을 발라내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죠. 주원규 PD님께서 네. 정말 잘 나갔던 그 채널을 네, 네. 180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 그 채널을 네. 파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파셨는지. 저는 팔려는 생각도 있었고 안 팔아도 그만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인터뷰 가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이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천히 잊혀져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아, 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만두려고 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생각했던 천천히라는 기간은 한 뭐 2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었어요. 그 사이에 잊혀지면은 땡큐겠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왜냐면 그 전에도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유튜브를 잠깐 했지만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할 거니까. 너무 어리잖아요. 지금부터 뭐 놀고 먹고 그거에 흥미가 크지도 않고 네. 뭐 천천히 잊혀지는 게 뭐 목표입니다. 천천히 은퇴하고 싶어요.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게 목표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얼마를 주면 지금 당장 그만둘 건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가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볼까 한 20억이면 네. 그만둘만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본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 인터뷰로 초대를 드렸고 그 영상을 올렸었어요. 20억에 사면 제가 사겠습니다. 그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셨었어요. DP님이. 예, DP님이. 네. 그래서 인터뷰로 오신 김에 이제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진짜 살 생각이 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팔려다가 한번 안 팔려 그러다가 그냥 후루룩 하게 됐어요. 예. 팔고 나서 네. 그럼 되게 허전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팔고 났더니 제가 수입이 없잖아요. 아, 유튜브 그 수익이요? 예, 그 수익이 제일 주력이었거든요. DP님이 가서 까봤더니 1억 5천씩 들어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거기 외에 그 애드센스 수익이 최대 뭐 1억 가까이 나왔었죠. 9천 뭐 이렇게도 나왔었고 네. 이랬었는데 이제 그게 넘어갔으니까 네. 수입이 없잖아요. 이 수입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저희 직원이 한 5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사람이 된 주원규, 보통 주원규와 할 일이 없어진 5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직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이 친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네. 여기서 뭐 하나를 바꿨어요. 원래 그 전에는 제가 키워왔던 채널이니까 제가 혼자서 생각했던 것들 제 방식을 이 사람들한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수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신사임당 채널 3, 4년 운영했으니까 3, 4년간에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이 사람들은 1, 2개월 안에 배워야 되니까 네.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그 돈도 아깝고 왜냐면 배우는데 돈 줘야 되니까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예, 여러분들이 사람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르치는데도 시간 써야 되면 나 시간도 확 줄어드는데 돈도 나가는데 그게 2-3달이나 지속돼야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팍팍하게 대했어요. 이거 왜 못했어? 그러니까 뭔가 실수가 나는 원인을 찾고 그거를 개선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이걸 왜 실수했는지, 그럼 이거 누구 잘못인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거를 땜빵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 전에는 대부분 팀장들이 그럴 거예요. 이거 왜 잘못했냐? 이거 누가 한 거냐? 이거 누가 기한 올린 거냐? 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저도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그 방향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신사임당이 없고 다 없어졌어요. 모든 게 다 네. 사라졌죠. 못할 게 안 남은 거예요. 못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신사임당 채널 없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잘한 거에 이유를 찾게 바뀌었어요. 어떤 성과가 났어요? 야, 그럼 너 이거 왜 잘했어? 그 전에는 왜 못했어? 이거였는데 왜 잘했어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잘한 걸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사람 뽑기가 어려웠죠. 왜냐면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해. 그리고 이거에 땜빵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이 계속 덕지덕지 붙다 보니까 이 원래 본질, 이 업무의 본질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너무 나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너무 신사임당 채널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세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불가능해져요.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열린 상태에서 되고 그게 하나 생겼을 때 그 성과에 대해서 이거 왜 잘했어를 분석하고 이걸 그러면 너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처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이거 다른 사람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핵심적인 가치였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서 다른 사람이 잘하기 위한 방법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냐면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 뽑으면 돼요.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다 성장하니까. 그걸 배웠어요. 네, 그 사람의 하나를 또 복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기존 성장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복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끼리 복제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장이 나오고 사람 뽑는데도 특별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 필요해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한 가지만 할 줄 알면 되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다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이 유튜브라는 게 누가 새로 들어와도 이 사람도 할 수 있게 계속 만들다 보니까 교육 시간도 단축시키고 그 저희 채널도 새로 키우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직원이 아니더라도 이 프로세스만 알면 그냥 유튜브 채널 만들겠는데? 그냥 할 수 있겠는데? 진짜 이게 밸류다. 그렇게 해가지고 온라인에 강의를 만들고 그 강의와는 별개로 이거를 더 쉽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가 된 거죠. 그게 노아 AI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그거 어떻게 키우는지 궁금하면 제가 댓글에다가 1강 영상을 달아놓겠습니다. 무료로 풀려 있습니다. 강의가. 와서 그거 보시면 엄청 도움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비즈니스가 돼가지고 지금은 또 저희 팀이 거의 뭐 20명 넘게 그렇게 또 구성되게 된 거죠. 5명에서 20명까지 네, 팀원들이 맞습니다. 매출도 사실 신사임당 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 채널 하나만 할 때보다.
매각하실 때 사람들이 되게 의구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 심사임당 채널은 주원규 PD님이 있어서 보는 건데 주원규 PD님이 나가시면 다른 분이 진행을 하면은 그게 될까? 네. 라는 의구심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좀 잘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40몇만씩 그 기존에 제가 했던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 상태에서 기존에 제가 했던 방식에서 진행자만 빠진 것들이 최종적으로 올라온 게 거의 40몇만 뷰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이제 DP님이 그거에 대해서 파악이 끝났으니까 또 다른 시도를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네. 평범한 사람이 하루에 작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이게 있을까요?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되는 방법은 없어요. 큰 시간을 투자해서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시간이라고 하면 어느 많은 정도 시간을 넣어야겠죠. 네. 과거에는 저는 사람들이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네. 저 같은 삶을 살아왔고, 왜냐면 저도 직장인이었으니까 그냥 직장인의 뭐 이렇게 대부분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도 못했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힘든 분도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더 편안한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한 가지 답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경제적 자유나 이렇게 부자가 된 분들을 보면은 작은 시간을 넣어서 되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큰 시간을 넣어서 되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작은 금액을 버는 방법? 이거는 가능하죠. 아니면 큰 시간을 투자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조금만 하고 부자가 되겠다는 거는 도둑놈 심보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네. 상대적으로 작은 시간을 넣는 방법은 가능할 것 같아요. 회사에 이제 신입사원이 2명이 들어왔어요. 네. 2명한테 동시에 똑같은 프로젝트를 줬다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작은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작은 시간을 들여서 이 사람이 성과가 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율적인 뭐 가이드를 준다든지 네, 그 사수를 붙여주면 되죠. 아, 사수. 네. 그냥 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네. 그냥 던져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빨리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사수를 붙여주고 너가 부사수로 들어가서 그걸 해라. 이러면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 속도까지는 할 수가 있잖아요. 네. 훨씬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 일에. 아니, 하물며 청소를 시켜도 우리 진짜 무식한 조직이 어디 있죠? 예를 들어서 내무반에서 네. 신병이 둘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 명은 가르쳐주고 한 명은 안 가르쳐준 다음에 그냥 청소하는 거 딱 시켜. 그러면 누가 더 빨리 할까요? 당연히 가르쳐 주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네. 뭐냐면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되려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랑 똑같이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눈길에서 진짜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앞 사람을 따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 사람 밟은 데에다가 밟으면서 가잖아요. 처음에 아, 눈 쌓이면. 네. 그게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처럼 앞에 간 사람을 따라가는 게 제일 빨리 가요. 그 뭐 사이클 경기할 때도 그 바로 뒤에 붙어서 가면 공기저항을 안 받는다면서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 레벨까지는 비등비등해져요. 그 레벨까지는 그냥 똑같이 해서 따라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거. 네. 그러려면 우리가 앞에 있는 것까지 이제 더 붙여볼게요. 하루에 작은 시간을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간을 어디다 투입을 해야 될까요? 그걸 따라할 사람을 찾는 데다가 시간을 넣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첫 번째겠죠. 이거를 탐색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내가 드립다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죠. 근데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여기 말한 것처럼 하루에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부자가 된다는 걸 만약에 성과 달성이라고 대치를 한다면 성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의 문장에 맞지 않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냥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빨리 하려면 지금 그 분야에서 실제로 성과 내고 있는 사람. 그럼 실제로 성과 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네. 실력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초보자에게 억지로 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를 내가 일부러 질 수 있어요? 없죠. 그죠? 네. 그런 분야는 사실상 내가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예요. 실력이 있더라도 다른 행운의 영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실제로 배울 것이 크게 없는 그런 분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데 금방이고 운이 더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빈도를 올려가지고 내가 실력의 영역이 작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실력의 영역이 큰 거야.
200kg짜리 역기를 들어. 갑자기 내일부터 운이 좋다 그래서 300kg 들 수 있나요? 없죠. 그냥 그 사람의 능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력의 영역인지 행운의 영역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실력의 영역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학습하는 걸 어떻게 하려면 그 실력이 필요한 분야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에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이랑 똑같이 쫓아가는 거. 그럼 심사임당님은 네.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쳤나요? 저는 그렇게 안 했죠. 저 그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예. 그럼 롤모델도 없이 그냥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린 거예요. 예, 생각보다 오래 걸렸죠. 저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부동산 투자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돈 주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블로거 중에 유나바머님한테도 배웠고, 특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다녔고, 원데이 특강 같은 경우는 좀 쌌거든요. 네. 요즘에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블로거 분들 중에 뭐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네. 하는 특강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다녔고, 그랬어요. 그런 데는 투자를 아끼지 않으셨네요. 그죠. 네. 좀 마지막 질문을 네네. 주원규 PD님의 이제 꿈하고 네. 2030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두 가지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저의 꿈은 나스닥 상장하는 겁니다. 예. 꿈이잖아요, 꿈. 꿈인데 어릴 때는 우리가 꿈을 물어보면 뭐 장래희망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대통령 막 이런 거 해요. 우주비행사 뭐 이런 거 하다가 클수록 현실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현실적인 꿈인가요? 그건 목표예요, 목표. 예, 저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잡되 꿈은 비현실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꿈은 이제 그런 건데 네. 그러려면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더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니까 이익으로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남겨야 되더라고요. 그냥 순이익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1년인데 그러면 한 달에 한 50억 정도를 벌어야 되더라고요. 한 달에 50억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한 달에 하루에 뭐 얼마 정도 벌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단이 만약에 유튜브 채널이라면 채널이 몇 개가 필요할까? 채널이 몇 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필요한 그 채널을 키우기 위한 인력은 몇 명이 필요할까? 그 몇 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노아 AI의 판매량이 얼마가 돼야 될까? 그것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투입하고 교육하고 증가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가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까지 오는 거죠. 네. 제가 꿈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네. 약간은 허황된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 이렇게 내려오니까 현실의 세계로 오는 거예요. 네. 그게. 예, 약간 허황된 수준이 아니라 정신병자죠. 너 정신병 걸린 놈이죠. 예. 저 2030 세대들한테 네. 어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하고 싶은 말은 꿈을 크게 가져라. 보이즈 비 앰비셔스, 걸즈 비 앰비셔스. 예, 꿈을 크게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꿈의 크기는 뭐 돈 내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 본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재밌게 보지만 재밌으면서도 뭐 또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뭐, 굳이 뭘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제가 말한 게 정답이네 아니네 뭐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고, 그거를 뭐 스포츠적으로 즐긴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에 너무 몰입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재밌게 이번 인터뷰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